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게임을 하면 돈복사 버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테슬라가 어찌 보면 현실판 돈복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S&P 500과 관련된 내용은 빼고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썸네일 제목 그대로 테슬라가 돈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안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도 돈복사기의 명칭이 붙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 500 관련된 이벤트는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장이 열리면 그때 테슬라가 S&P 500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의 말에 의하면 10%에서 20% 정도 주가 조정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이 조정이 온다면 빠르게 끝내줄 수 있는 다가오는 이벤트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좋은 일에 너무 빠져서 축하를 너무 길게 하면 본질을 놓치기 쉬우니 S&P 500 편입 이슈는 잠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One celebration, 축하는 1초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금 테슬라에게 다가오는 이벤트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1번이 S&P 편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2번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에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매기기를 BB-에서 BB로 올렸습니다. BB-에서 BB로 올라오긴 했지만 평가표를 보면 BBB-까지는 올라와야 투자 등급 회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21년 6월쯤 되면 테슬라의 신용등급은 BBB-까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 적격 등급으로 분류가 되면 자금을 조달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꼭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도 회사채를 발행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 등급을 이렇게 상향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에서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논리인데 우선 테슬라의 순부채가 실질적으로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주요 신용지표인 에비타에 대한 부채가 또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은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유용한데 아마 유상증자로 현금 보유량을 늘린 이유도 어찌 보면 신용등급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인데 아마 이러한 의견들 때문에 한 번에 2단계 점프를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의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기차를 생각보다 많이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유능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경쟁들이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말까지 전기차 모델이 약 20개에서 25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처럼 훨씬 더 큰 업체와 그리고 럭셔리카로 알려진 BMW와 벤츠와 같은 회사들이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들의 논리 중에서 큰 허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자체를 만드는 것만 비교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타 회사들이 테슬라가 만드는 수준만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엄청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못하는 마감이나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까지 얹어서 판매를 하니 자동차의 마진율이 기타 타 회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FSD는 빼고 단순히 전기차만 두고 평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P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아마 내년쯤에 FSD를 인정하게 되면 한 번에 2단계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테슬라 차량 인도량은 47만 대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올해 최소 50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인도레스는 뒤에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용등급 평가 한 개 올려준 게 감사할 따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FSD 릴리즈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FS 베타 버전은 미국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올라서 현재 $10,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사에서 테슬라의 FSD를 한 달 구독제로 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말하기를 내년부터 FSD를 한 달 단위로 구독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10월 달에 한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12월 18일에 나온 기사인데 테슬라가 구독 버튼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버튼이 FSD 구독 버튼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구독 버튼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 구독 버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저게 FSD 구독 버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구독 버튼은 최소 4월달 이전부터 테슬라 코드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린이라는 분은 테슬라 코드를 해킹인지 아니면 리버스에서 하나씩 보시는 건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4월 말에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구독 버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 구독 버튼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소스를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저 구독 버튼은 FSD의 구독 버튼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FSD가 구독으로 변경이 되면 테슬라의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계적인 처리 방식과 얼마나 이익을 낼지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정말 구독수를 변경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면 따로 하나의 주제로 떼어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FSD가 구독제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채택을 하면 S&P에서 테슬라를 평가하길 과연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비교하면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FSD 구독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저기서 테슬라를 플랫폼 회사로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뜻은 곧 목표 주가 상승을 뜻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아크인베스트의 분석글인데, 주식 분할하기 이전에 작성한 내용이라 목표 주가에서 나누기 5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분석한 것은 FSD 구독을 넘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로 계산한 것이긴 하지만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자율주행만 되면 2024년까지 최소 $3,000에서 최대 $4,40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그 중간 과정에 FSD 구독도 있을 테니 주가는 $3,0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4분기 인도량입니다. 이 시기에 게리 블랙의 주가가 5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말이 맞을지 틀릴지를 떠나서 주가가 혹시 하락하더라도 저는 1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 2020년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저 조정을 끝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형님이 이번 4분기에 18만 2천 대 가량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토탈 50만 대를 넘어섰는데 65%의 확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7만 대 가까이 생산을 하고 중국에서는 6만 대 가까이 생산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표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2019년부터 흐름을 한번 보자면 2019년에는 프리몬트 공장에서만 생산을 해서 36만 대를 생산해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가 상하이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2020년에 약 50만 대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상치를 보면 어마어마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산되는 공장에 더해져서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모델도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인도량은 86만 대로 보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86만 대라고 예상을 하고 그 예상치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86만 대로 계산한 수치는 아마 각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와 실제로 그 캐파의 몇 퍼센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중간중간씩 수정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던 캐파보다 더 활용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되면 인도량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티브 펀드들이 테슬라를 매수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액티브 펀드의 규모가 패시브 펀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에 6.5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결국 2019년 4월 기준으로 4.3 트릴리언으로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자금력이
동일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액티브 펀드의 자금들이 빠져나와 패시브 펀드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자본의 흐름을 보면 액티브 펀드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패시브 펀드는 자금이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200빌리언에서 300빌리언씩 늘어났는데 이는 액티브 펀드에서 넘어온 자금으로 보입니다.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큰 차이점은 인덱스 펀드는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부 비율만큼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로 돈이 1년 단위로 넘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본 데이터에 의하면 약 200빌리언 달러에서 300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이 금액만큼 매년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패시브 펀드는 매년 200빌리언에서 300빌리언의 돈이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테슬라가 S&P 500에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패시브 펀드는 매년 200빌리언에서 300빌리언 규모의 돈의 1.5%는 무조건 테슬라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년 3빌리언에서 4.5빌리언 정도 사이즈가 되게 되고 이는 테슬라 주주인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도 S&P 500을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매니저들도 자발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저기서 테슬라 주식을 원하는 소리가 들려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테슬라가 돈복사기라는 칭호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걸 보면 지금껏 돈복사기의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테슬라를 안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21일부터 주가를 보면서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추가 매수하게 되면 제가 매수한 타이밍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